전 강의에 이어서 그 딕셔너리 객체를 생성하는 그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그 딕셔너리 객체의 생성은 리스트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이 가능해요. 그 기본적인 그 딕트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냥 키와 밸류를 중괄호 속에 집어넣어서 그냥 나열해 주는 형태로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딕트 함수를 이용할 때 그 딕트의 인수로 쓸 때는 키값, 밸류값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는 얘기예요. 1은 1, 2는 2, 3는 3. 자, 이렇게 나열을 할 때 이제 이 결과를 보면은 이런 형태로 딕셔너리를 제너레이션합니다. 즉 앞에 변수에 대해서는 스트링을 붙여서 스트링화 시켜버리고 뒤에 것은 그대로 놔둬서 그 밸류 쌍으로 해서 그 딕셔너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럴 경우 이 앞에 들어가는 변수는 이 변수로서, 즉 참조 변수로서의 그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딕트에 꼭 1은 1, 2는 2 이런 그 1은 1, 2는 2 이런 식으로 하면 오류가 나와버려요. 이거는 왜냐하면 1이라는 거는 변수로서 우리가 그 의미가 없죠. 변수로 쓸 수 없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1, 2, 3은 1, 뭐 1, 2, 3, 4는 2 이렇게 리스트 이런 식으로도 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변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참조 변수의 의미를 가지는, 그 대신 이런 건 되죠. x는 1, 뭐 y는 2 이런 식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딕트 인수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런 두 개의 튜플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딕셔너리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키밸류를 튜플로 해가지고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딕트 함수에 변수를 넣어줘 버리면은 각기 똑같은 그 딕셔너리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트 말고 튜플들의 튜플, 즉 이런 1, 2, 2, 2, 2, 3 이런 튜플들을 또 튜플들의 튜플이죠. 이거를 딕트 함수에 그 매개 변수로 집어넣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그 이 밑에 먼저 이 밑에 있는 것처럼 zip 함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딕셔너리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들의 리스트하고 밸류들의 리스트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keys라는 그 변수를 이런 1, 2, 3 스트링의 리스트를 주고 dvalues를 1, 2, 3으로 줘갖고 그 dkeys하고 dvalues를 zip 함수의 매개 변수로 집어넣어 버리면 그 zip 함수는 우리가 1대1로 같은 인덱스 번호를 가진 것끼리 1대1로 묶어준다 그랬죠. 그 튜플화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1, 1, 2, 2, 3, 3 이런 튜플들의 리스트가 나와요. zip 함수의 객체. zip 함수 객체는 튜플들의 리스트 형태로 나온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딕셔너리화 시켜주면은 똑같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zip 함수를 써서도 할 수 있고, 좀 이따 보면은 그 맵 함수라든지 람다 함수, 그 아이템스 함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것. 이건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리스트를 우리가 생성할 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썼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효율적이고 명료했죠. 그런 것처럼 딕셔너리에 대해서도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면 매우 그 효율적으로 그 딕셔너리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은 리스트에서 사용하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과 동일한 개념으로 동작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다만 변수가 키 밸류 쌍으로 만들어 한 요소가 키 밸류 쌍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하나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이런 식이죠. x를 키로 하고 value는 그 x에 대해서 제곱을 하는데 각 x는 246에 있는 각 원소 이 튜플에 있는 원소들을 갖고 만든다. 자,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2에 대해서 4, 그 다음에 4에 대해서 16, 그 다음에 6에 대해서 36. 이러한 딕셔너리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요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이런 형태로 여기 이제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으로 딕셔너리 생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 하나 이제
좀 더 이제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하고 또 리스트 컴프레hension도 네스티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가능한 것처럼 딕셔너리도 네스티드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이 가능해요. 그걸 한번 좀 더 예를 들어 봅시다. 그 먼저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을 이제 몇 가지 더 보는데 요 맵 함수와 집 함수, 람다 함수, 아이템 함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거하고 그것들을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으로 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자는 얘기죠. 자, 먼저 우리가 화씨 온도를 딕셔너리 형태로 줘주고 그거를 섭씨 온도로 바꿔주는, 그래서 화씨 온도에 대한 섭씨 온도 요거에 대한 걸 우리가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화씨 온도예요. 그래서 T1이라는 데에는 마이너스 30도를 대응해 주고 T2라는 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도, T3에 대한 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도, T4에 대해서는 0도. 여기 화씨 온도로 이제 우리가 대응시켰고 각 T1, T2, T3, T4라는 키에 대해서 자, 요거에 대해서 T1을 섭씨 온도로 바꾸고 T2를 섭씨 온도로, T3, T4로 각각 섭씨 온도로 바꾸는 걸 보면은 우리가 섭씨 온도로 바꾸는 거는 그 파레나이트 온도를 F-32에서 여기다가 그 9분의 5를 곱하면 되죠. 요렇게 이제 섭씨 온도가 나와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람다 함수를 또 사용하는 케이스예요. 람다 함수를 써가지고 람다 함수의 변수가 x인데 요 x를 가지고 요 동작을 시켜라 이거죠. 자, 그래갖고 그 뭐에 대해서 람다 함수를 적용하느냐 하면 그 파레나이트의 밸류스, 그 d.values 한 거죠. 그 밸류들의 리스트죠. 그러니까 요 3,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제로가 되겠죠. 요 리스트 각각에 대해서 요 람다 함수를 적용해서 맵 객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맵 객체를 만들면 튜플들의 리스트 형태의 객체가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 형태로 취해가지고 요 리스트 형태로 나온 거를 요 셀시어스를 가지고 이제 그 파레나이트하고 키스 요 T1, T2, T3, T4하고 각각 집 함수를 시키면 T1에 대해서 그 섭씨 온도, 그 다음에 T2에 대해서 섭씨 온도, T3에 대해서 섭씨 온도, T4에 대해서 섭씨 온도. 요게 아마 그 튜플들의 리스트로 나와요. 집 함수를 집 객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딕셔너리화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쉘소스 딕셔너리를 프린트해 보면은 T1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34.44, 마이너스 20, T2는 마이너스, 이게 이제 마이너스 30도를 그 섭씨 온도로 바꾼 거고 20도를 섭씨 온도, 마이너스 10을 섭씨 온도, 0을 섭씨 온도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꿔서 맵 함수, 람다 함수, 집 함수 이것들을 사용해서 만드는데 좀 많이 복잡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쓰는, 아니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을 쓰는 거죠. 파레나이트 똑같이 이렇게 초기 와서 초기 값을 주고, 자, 이걸 만들 때 쉘시어스 이제 딕셔너리 직접, 그러니까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을 만들 때 딕셔너리 하면서 그 K는 이제 그 파레나이트 아이템스 하면은 우리가 아까 그 봤듯이 아이템스라는 그 d-items라는 함수, 요 d-items라는 함수가 키 밸류 이렇게 튜플들의 리스트로 해서 만들어줬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요 파레나이트 아이템스 하면은 요 키 밸류 쌍을 튜플들의 리스트로 나와요. 요 kv 키 밸류 해가지고 그 각 키 밸류 하나하나에 대해서 키 값은 그대로 쓰고, 즉 T1, T2, T3, T4는 그대로 쓰고 그 각각의 밸류를 가지고 요 v 밸류를 가지고 밸류 마이너스 32 9분의 5 곱한 값을 가지고 밸류를 써라. 요게 밸류가 되는 거죠. 요 k에 대한 요게 이제 섭씨 온도예요. 아까는 이게 파레나이트 아이템스 한 거를 요 v 값을 가지고 섭씨 온도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거 프린트하면은 요거랑 동일한 결과가, 요 프린트하면은 요거랑 동일합니다. 한 줄로 끝나죠. 얘는 하기 위해서 뭐 이걸 바꾸고 맵 함수, 람다 함수 써가지고 리스트화 시키고 다시 그걸 집 객체 만들어서 딕셔너리화 시켜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얘는 그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을 쓰면 이렇게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나오죠. 자, 이걸 한번 돌려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레나이트는 그
첫 번째 온도 T1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30도, 그 다음에 T2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도, 그 다음에 T3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도, 그 다음에 T4에 대해서는 0도. 자, 이렇게 갖고 딕셔너리 객체를 파레나이트 온도를 갖고 만들었죠. 자, 이래 갖고 우리가 섭씨 온도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그 리스트 해가지고 맵 함수 치고 이걸 이제 람다 함수를 해서 x 변수를 쓰는데, x 갖고 무슨 짓을 하냐면 그 5분의 9, 9분의 5죠. 9분의 5 곱하기 x-32 라는 걸 하는데, 어떤 항목에 대해서 그 values를 해주면은 그 파레나이트 각 값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제로 요 리스트를 가지고 그 람다 함수를 다 적용하는 거죠. 각 값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돌려보면은 이제 C 값이 나와요. 그럼 이제 C가 뭐가 나오냐면 저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오죠. 자, 이거를 이제 그 키값하고 매핑 시켜서 딕셔너리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집 함수를 돌리면 이제 이거를 C의 딕트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이걸 이제 딕트 쳐주고 그 집 함수를 해서 그 f.keys 키값 T1, T2, T3, T4죠. 요 키값을 가지고 요 f.keys하고 그 다음에 C 온도, 그 C라는 그 리스트, 그걸 가지고 집 함수를 쳐면은 튜플들의 리스트로 나오는데, 그걸 이제 딕셔너리화 시키는 거죠. 딕셔너리화 시키면 이제 C 딕트가 나오죠. 그래서 C 딕트를 보면은 저렇게 나옵니다. T1에 대해서 그도 하나씩 매핑 시켜서 나왔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복잡한 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그 C 딕트를 그냥 직접 그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을 쓰면은 직접 해서 K, 키는 K로 하고 밸류는 아까 그 식을 그대로 해서 곱하기 v-32. 이제 뭐의 그 KV는 어떤 거냐 하면은 요 튜플에 대해서인데, 요 튜플들의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게 f.items죠. 아이템스 하면은 키와 밸류가 아까 튜플들로 만들어서 튜플들의 리스트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돌려버리면은 요거 이제 딕셔너리니까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그냥 C 딕트 하면 한 번에 그냥 나와버리죠. 저렇게 한 번에 나와버려요. 굉장히 한 줄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 쓰면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그 네스티드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의 한번 예인데, 굳이 뭐 그렇게 자주 사용될 것 같지 않은 이제 자료형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딕셔너리 속에 밸류로서 또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가 네스티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쓸 때는 리스트 속에 또 리스트가 들어있으면은 네스티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써서 저는 그 리스트 객체를 생성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네스티드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도 그 딕셔너리 속에 밸류가 딕셔너리로 잡혀 있게 됐을 경우에 그 딕셔너리 내부의 딕셔너리를 그 네스티드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 가지고 그 제너레이트 합니다. 자, 여기 예를 보면은 그 네스티드 딕셔너리라 해가지고 first라는 키에 대해서 A1이라는 딕셔너리가 밸류로 대응돼 있고, second라는 키에 대해서 B2라는 그 딕셔너리가 대응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그 요런 식으로 다시 바꾼다는 얘기죠. 요게 정수가 돼 있는데 이렇게 실수로 바꿔서 대응시키겠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걸 플로터 딕셔너리를 만들 때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을 쓰는데, 그 키에 대해서는 그대로 쓰고 밸류가 또 딕셔너리죠. 딕셔너리를 만들 때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 갖고 또 만드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아우터 K 요 키 값은 여기 네스티드 딕트 요 네스티드 딕트의 아이템스를 함수를 부르면 키와 밸류가 튜플로 만들어진, 즉 퍼스트와 그 A1 1 튜플, 그 다음에 뭐 세컨드하고 뭐 B 이렇게 두 개의 튜플로 이루어지는 그 리스트가 아이템스로 해서 반환되겠죠. 그럼 그 각각의 항목 하나하나가 보면은 요 키값, 밸류값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아우터 K, 아우터 V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요 각 튜플에 대해서, 그래서 아우터 K는 그대로 쓰고, 요 이제 요 그다음 밸류값을 만들 때는 요 아우터 V를 가지고 아우터 V의 아이템스 하면 A와 1, B와 2 각각 그걸로 이루어진 튜플들의 리스트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inner K, inner V 하면 inner K는 A, inner V는 1, 뭐 B, 2가 나오겠죠. 그 각각에 대해서 V를 플로트 함수를 지금 실수화시켰고 inner K는 그대로 써가지고 그 딕셔너리화 시켜라. 이제 이렇게 하면 A1은 그대로 오고 요 inner V, 요 1, 2가 1.0, 2.0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한 줄 갖고 돼요. 좀 복잡은 하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들려면 이렇게 for loop을 두 개를 써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복잡하죠. 이렇게 있으면 한 줄 갖고 끝날 수 있죠. 이렇게 네스티드 딕트 컴프레hension이 뭐 그렇게 많이 쓰일지 모르겠지만, 그 어쨌든 이렇게 네스티드 딕트 컴프레hension 하면 저렇게 복잡한 이중 for loop을 한 개의 네스티드 딕트 컴프레hension 갖고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앞에서 잠깐 다룬 그 from keys라는 그 딕셔너리 초기화 밸류를 일정한 값으로 만들어 주는 거. 이제 이런 것에 대해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건 이제 리스트로 이렇게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keys라는 거를 IAEO라는 그 모음들의 그 리스트로 보고, 밸류는 바울이라는 스트링으로 모음 이래 가지고 바울스는 딕트 from keys에서 keys하고 value 하면은 이걸 거치게 돼서 바울스를 프린트하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A를 EO를 가지고 키를 만들고 각 키에 대해서 value는 바울스를 그 할당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딕셔너리가 만들어져요. 즉 A에 대해서 바울, B에서도 바울, 이게 순서는 이제 어떻게 만들지는 요 파이썬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 다 이 밸류가 바울이 돼 버리죠. 그래서 모든 값을 동일한 값으로 초기화 시킨다든지 이럴 때 이런 from keys를 쓰면은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from keys를 mutable 오브젝트, 즉 수정 가능한 오브젝트 같은 걸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죠. 근데 이제 이 밸류를 아까 바울이라는 여기는 스트링을 썼죠. 이거 수정이 안 되는 이거 immutable한 걸 썼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밸류를 그 mutable한 걸로 바꿔 써보자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갖고 똑같이 dict from keys를 하면은 제일 처음 해가지고 요걸 프린트해 버리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즉 A에도 1, B에도 리스트 요거 똑같은 일을 할당시킨 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value라는 값을 하나 변경시켜 보자는 얘기. 이게 뮤터블 하니까. 그래서 value를 append to 하면은 이제 value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1, 2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다시 바울스를 프린트하면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와요. 즉 뭐냐면 바울스가 여기에 리스트 1이 있다가 1일 때 이제 그 바울스라는 밸류가 1일 그 리스트 1일 때 바울스를 이제 생성을 했는데 요때는 이제 밸류가 1로서 들어가 있었어요. 요걸 참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거를 업데이트 시켜서 2로 하니까 여기도 내용이 그대로 1, 2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게 카피돼서 이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는 이걸 참조하고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바뀌니까 여기 내용에도 바뀌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즉 그래서 동일한 객체예요. 같은 객체를 쉐어하고 있죠. 자, 그런데 똑같은데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을 써갖고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value 1 해가 아까 앞에 거랑 동일해요.
이거는 아까 from keys를 썼는데 얘는 그냥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에서 키 값은 그대로 키를 쓰는데 어디에 있는 키냐면 키스에 있는 여기 리스트에 있는 각 리스트에 있는 각 항목 키 거기 RAEO에 대해서죠. 요 for는 보통 반복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R에 대해서 그 value 요 리스트를 리스트화 시킨 거를 value로 해야 돼. 그러니까 리스트를 리스트화 시켰으니까 그냥 그대로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스를 하면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value를 append 해보세요. value를 append 하면 value가 1, 2가 됐겠죠. value가 1, 2가 됐는데 바울수를 찍으면 그대로예요. 안 바뀌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건 왜냐하면 여기서 value만 바뀌었죠. value만 바뀌었고 리스트 value는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즉 value와 리스트 value는 다른 객체라는 거죠. 그래서 키를 요걸 리스트 value로 하지 말고 그냥 value로 하면은 요걸 바꿨을 때 바뀝니다. 근데 이건 리스트 value로 했기 때문에 value와 리스트 value는 다른 객체예요.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고 해서 이게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뀐 값을 하려면 다시 딕셔너리 컴프레션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딕셔너리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요거는 요거와 요거가 서로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한쪽 바꾸지만 다른 쪽은 반영이 안 되고 아까 여기서는 요 밸류를 그냥 그대로 썼죠. 요건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뀌어 버리면은 이 공유하고 있는 여기서도 내용이 그대로 바뀌어서 얘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바뀝니다. 문제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딕셔너리에 대해서 생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 다뤘고요. 여기 이제 과제가 나오는데 뭐 여기 과제를 보시고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나중에 실습 영상에서 이런 것들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그 솔루션인데 세 개 다 답은 아니고 이 중에 두 개만 이제 솔루션을 좀 보여준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그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